두둥. 안녕하세요. 방송국 노예들의 왓플릭스입니다. 와우. 와우. 네, 추운데 다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추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춥네요, 진짜. 오늘은 저희가 넷플릭스와 왓챠에 있는 재밌는 콘텐츠를 추천하는 짝수와 녹음하는 날이고요. 댓글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저희가 38화에 내 인생 최고의 전체 연령가 콘텐츠를 추천을 드렸는데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에요. 커피 마시면서 듣고 있어요 하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업데이트 되어 있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이번 편도 잘 들을게요. 웃음 웃음 이렇게 아싸. 하셨어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 진짜. 마치 따뜻한 핫초코 같은. 12구님의 댓글 너무 감사하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주제도 되게 재밌는 건데요. 볼 게 너무 많아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긴 시즌 넷플릭스 왓챠 추천입니다. 와.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도대체 무엇을 소개하면 좋을까 엄청 행복하게 고민을 해왔는데 진짜 너무 볼 게 많으면 너무 기분 좋아지지 않나요? 아, 근데 저 좀 힘들었어요. 아, 왜요? 저도 아, 왜? 그러니까 막 긴 시즌의 드라마를 고르고 네. 그걸 정리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진짜 빨개질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편이 아니라서 드라마도 다 끝나고 몰아서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긴 시즌의 드라마나 뭐 콘텐츠들을 보지 않는데 그래서 뭘 가져올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 오호. 저희가 그 정한 게 최소 시즌 3 이상의 긴 시즌 드라마를 하기로 해가지고 그렇죠. 다행이야 나. 아, 간신히 넘었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나 너무 기대된다. 다들 어떤 걸 갖고 오셨는지 너무 기대가 되고요. 자기소개를 안 했네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꽁치리입니다. 저는 술이 아니라 요리와 진심이 나와버렸어요. 예, 먹방 콘텐츠를 좋아하는 칠봄입니다. 저는 미장센 보는 걸 좋아하는 김세우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신데 스릴러를 좋아하는 창마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장만 꼭 말해주세요. 네, 곧 창마가 이제 합류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순서를 제일 긴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까보시죠. 꽁치리는 몇 저는 시즌 6까지 있는 거예요. 나는 시즌 4. 저는 5예요. 제가 제일 기네요. 그러면 로맨스 과연- 가져왔어요? 창마는 몇 시즌일까? 그러게 창마 뭘까? 뭐든 네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고요. 궁금해 네. 창마. 보신 분들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제가 오늘 가져온 작품은 보잭 홀스맨입니다. 오. 혹시 보셨나요? 저 그 보고 있어요. 어허 그렇군요. 근데 보다 말았어요. 어허 보잭 홀스맨이요? 네 그럴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어요. 약간 보잭 적응의 홀스맨은 시간이 필요한. 뭐지? 맞아요.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된 거죠? 단어요? 보와 잭 그리고 홀스맨인가요? 정답입니다. 진짜? 보아 잭 홀스맨. 세 명이 나오나 보네. 아니요. 아니요? 보잭 홀스맨이 네. 이름이에요. 주인공 이름. 보잭. 보아 잭. 아니 그래서 그 단어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지. 왜 맞다 왜 그래? 맞다 그래요? 아니 저는 당연히 단어 구성이라 해가지고 보아 잭 홀스맨이니까 무슨 소리세요? 아니 ONJ. 조어 형성법이 전 궁금해가지고. 이 하나의 이름이에요. 아. 보잭 홀스맨. 보잭이 그거. 네. 네. 보잭이 이름이고 홀스맨이 성인 거죠. 말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말이 된 사람? 애니메이션이에요. 이거는 아. 애니메이션이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이에요.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 심지어 넷플릭스에 볼 게 없다며 더 이상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보잭 홀스맨만으로도 넷플릭스는 계속 볼만하다. 진짜? 라고 적어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되게 팬들이 많이 있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고요. 아까 이제 세훈님이 보다 말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게 저도 공감하는 이유가 저도 이거가 처음에 에피소드 시즌 1의 첫 에피소드를 봤을 때 이게 왜 그렇게 재밌다는 거지? 맞아. 약간 병맛인가요? 잘 딱 이해가 그랬어. 안 갔어요. 이게 왜냐면 진입장벽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잭 홀스맨의 캐릭터가 되게 밉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첫인상에 좋은 캐릭터가 아니에요. 맞아. 그래서 거기서 튕겨나갈 수 있어요. 첫인상이 뭐 말인데 뭐 안 말인데 좋겠지 뭐. 인생이 완전 꼬인 말이야.
그리고 되게 좀 한물 간 맞아요. 말이라서 한물 가고 한물이 꼬이기까지 한 갔어, 말? 꼬였어. 그래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 보잭 홀스맨이 한때는 되게 잘 나가는 TV 스타였어요. 그래서 홀싱 어라운드라는 이제 그 한국어로는 말장난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말장난이라는 시트콤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젊은 남자 말이 그 인간 고아 아이 셋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키우게 되는 그러면서 벌어지는 약간의 좀 따뜻하기도 하고 웃음도 있는 그런 약간 시트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어서 대박 스타가 돼. 근데 얘가 완전 알코올 중독자에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끝까지 이 에피소드가 되게 긴 거였는데 가다가 방송이 중단돼. 이 보잭이 맡고 있던 홀싱 어라운드가. 그러면서 이제 이 한때 스타였던 이 삶이 되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8년이 지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오래됐네. 되게 젊었던 TV 스타가 이제 배가 나온 한물간 잊혀진 스타가 된 모습으로 이 애니메이션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잭 홀스맨이 한때 돈을 되게 많이 벌었으니까 할리우드에 진짜 멋있는 저택에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꼬여버려가지고 좋은 말로 살 수 없어. 도대체 이게 왜일까? 이 어디서부터 이 인생이 꼬였을까? 그거를 짚어보는 게 보잭 홀스맨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보잭은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자기도 불행한 거예요. 그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는 자신이.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술도 계속 마시고 있고 막 폭식하고 하는데도 스스로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캐릭터가 이제 다양한 사건들을 겪고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들을 변화해 나가요. 근데 너무 현실적인 거는 이 긴 시즌 동안 갑자기 캐릭터가 원래 사람이 한 번에 변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더 나빠진다. 마음은 그렇지 어떡해. 않은데 뭔가 옛날에 했었던 잘못된 실수와 가오들이 현재 노력하고 싶은 보잭의 발목을 계속 잡아. 네. 그래서 그 인생에서 이런 크고 작은 비극들을 부딪히면서 아 진짜 제발 좀 보잭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되게 특이한 시트콤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 이 드라마의 되게 매력들 중에 하나는 캐릭터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랑 동물들이 있는데 이 동물들이 그냥 단순하게 뭔가 동물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보잭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의 특징들이 있어요. 프린세스 캐럴린은 고양이잖아요. 고양이의 특징이 또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피넛버터라는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 나오거든요. 이 피넛버터는 개예요, 개. 근데 이 개는 귀엽다. 이거. 개라서 엄청 낙천적이고 발랄하고 막 다정해. 너무 스윗해. 막 이런 동물의 캐릭터를 이 캐릭터로 잘 가져와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하나하나가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게 되게 블랙 유머가 아주 막 흘려 넘치거든요. 게다가 제작자로서도 엄청 특이한 실험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에피소드는 보잭 홀스맨이 되게 바닷속에서 열리는 유명한 시상식에 가게 돼요. 그럼 바닷속에 가면 이제 막 고래, 물고기들이 막 이제 막 수영치고 있어, 바닷속 세계에. 근데 이제 숨을 못 쉬니까 보잭 홀스맨이 공기가 산소 마스크가 이렇게 있는 헬멧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헬멧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대화를 못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그래서 이 에피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가 하나도 안 나와. 다 엉엉엉엉 이런 소리만 재밌다. 나고 이거를 다 필담을 해요, 보잭이. 재밌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에피소드도 그러면 나오고. 물고기들은 어떻게 말해요? 물고기들은 물고기들이니까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와요. 지금 시즌 6까지 나와 있는데 원래 한 시즌당 다 12개의 에피소드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시즌 6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시즌 6만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누어서 지금 파트 1이 에피소드 8개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제가 이걸 또 특별히 오늘 소개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1월 31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2가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파트 2로 이 보잭 홀스맨은 종영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전 세계의 보잭 홀스맨 팬들이 되게 1월 31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살아있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되게 억지로 꾸며서 밝게 포장하거나 이러지 않고 진짜 찌질한 되게 우리가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굉장히 찌질하고 어둡고 꼬여있는 부분들을 엄청 납득할 수 있게 되게 잘 풀어내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보잭 홀스맨 되게 남자 캐릭터고 약간 말하자면 되게 극단적인 낭떠러지까지 몰려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둡고 뭔가 이렇게 처음에 진입하기 힘들다면 대신 여기에 나오는 되게 또 너무 좋은 여자 캐릭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보잭 홀스맨의 에이전트로 나오는 프린세스 캐럴린이라는 고양이 캐릭터는 엄청 프로페셔널한 여성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일을 지키면서 아이도 낳고 싶어 해요. 근데 이 프린세스 캐럴린이 그 난임이야. 그래서 되게 그리고 결혼을 막 시도했다가 잘 안 돼. 그래서 스스로 그 입양을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즌의 끝에 이제 가면은 이제 고슴도치의 아기를 입양해요. 종이 근데 다르구나. 이것도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아기가 고슴도치라는 것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고슴도치니까 만질 수도 없잖아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아기를 어떻게 만질기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캐럴린이 워킹맘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 캐럴린이 어떤 그 가정사에서 이렇게 독립심 강하고 하지만 되게 누군가한테 의지하기는 어려워하는 그런 여자로 컸는지가 또 나오는 에피소드들도 있고 또 되게 매력적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는 다이앤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엄청 중요한 캐릭터인데 보잭의 되게 절친으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보잭의 그 자서전을 대신 써주는 대필 작가로 보잭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다이앤이 심지어 동양인 여자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게 친근하고 엄청 어렸을 때부터 꼬여있는 약간 어두운 그런 여자로 나와요. 그래서 되게 엄청 독립적이고 자신이 이제 성공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되게 똑똑하고 진보적인 여성인데 되게 남한테 자기 마음을 잘 못 열고 어떤 어두운 면이 자기 안에 있어. 그래서 이거를 잘 풀지 못하고 계속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이 어두운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잭을 이해하고 있고 서로 되게 이해하는 절친으로 나오거든요. 이 다이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런 걸 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제가 넷플릭스 가입하고 제일 처음으로 푹 빠져서 봤던 시리즈였고 그 약간 좀 쉽게 접근하려면 투카 앤 버티라는 애니메이션 혹시 아세요? 네. 그 제작진이 보잭 홀스맨 제작진이에요. 근데 이 보잭 홀스맨을 먼저 만들었고 그 와중에 이제 약간 다른 프로젝트처럼 해가지고 투카 앤 버티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카 앤 버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그 사회에 대한 통찰 같은 게 이 서사나 캐릭터를 만드는데 되게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거는 되게 어떤 영 페미니스트 두 여자 친구들의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인 건데 이제 보잭 홀스맨은 되게 그거보다 훨씬 더 딥하고 어둡고 그런 어른의 성장담 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쉽게 긍정적인 결말을 주지 않아요. 보잭 홀스맨은 보면 진짜 말에 내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도 되나 싶을 만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눈물 나요. 그래 감정이입이 되면 이제 순식간에 진짜. 보게 되겠네요. 결말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도 지금 시즌 6의 파트 2를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한화에 몇 분이에요? 하나에 한 25분 정도 돼요. 그래서 가볍게 한 편씩 보기 되게 좋아요. 전 투카인 버티도 보고 보잭 홀스맨은 이제 보다 좀 멈춘 상태인데 보잭 홀스맨을 시작하셨다가 약간 좀 힘든데 하면은 투카인 버티를 보시고 다시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여자 시청자들의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좀 있을 거예요. 약간 그 말 캐릭터가 너무 마초스러워가지고 맞아요. 저는 약간 아직 장벽을 넘지 못한 상태인데 네, 제가 딱 그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뒤로 갈수록 보잭의 진심과 그 실패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는 게 어떤 진한 어떤 게 있어요. 약간 연민이 들긴 들어요. 이게 되게 한물간 스타에다가 무슨 사실 스타라는 게
주목을 받으면 좋은 건데 되게 안 좋은 쪽으로만 주목을 받고 막 맞아요. 이러니까 아우 저 캐릭터한테는 대체 해 뜰 날이 언제 오는 거야? 라는 생각에 계속 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음. 되게 많은 생각들이 들어요. 되게 지금 얘기할 수 없는 보재이 겪는 굉장히 큰 비극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어떤 스타의 삶이란 뭔가 이런 생각도 했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애니메이션이라 더 제작진들이 더 과감하게 밀어붙인 게 있어요. 이게 사실 만약에 진짜 사람으로 이런 걸 했으면 너무 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되게 웃겨요. 막 계속 진지하고 무겁게 절대 안 만들어요. 맞아. 중간에 브레이크를 딱 걸어가지고 맞아. 웃게 만들고.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창마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창마는 오늘 뭘 소개하실 건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그것은요, 바로 워킹데드입니다. 요즘 보고 있는 거 그냥 들고 왔구만. 어이구, 네?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워킹데드 들고 왔는데 오랜만에 어떤 이 저의 컨셉에 맞는 드디어, 걸 좀 드디어 드디어 들고 왔는데요. 드디어. 하하하. 그래서 이게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시즌이 긴 거고 도저히 봐도 끝이 나지 않아요. 이것은 한 시즌에 보통 이렇게 길게 있으면 뭐 한 8개, 9개, 10개 이렇게 그치. 있잖아요. 맞아. 뭐 대여섯 개 이렇게 되니까 끝나지가 않네요. 그 에피소드마다 시간도 길지 않아요? 네, 짧지 않나요? 한 4, 그러니까. 50분 이렇게 되니까 정말 언제 다 보냐? 쉽지 않고요. 이야. 이게 진짜 인기 시리즈라는 그니까. 증거네요. 이게 보니까 시즌 1이 2010년도에 처음에 나와서 되게 이제 인기가 있었는데 2010년도면 제가 이제 뭐 대학생일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드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다 불법적인 루트로 좀 그렇죠. 보거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근데 계속 넷플에 이제 추천에 엄청 떠요 저한테는. 그치. 그 거의 대문에 그냥 거의 원탑으로 뜨는데 그냥 역시 너무 옛날 거니까 굳이 뭐 저 봐야 되나 좀비면은 그냥 물어뜯고 하는 건데 뭘 시즌을 저렇게 길게 하지? 보통 좀비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어떻게 생존하지 살아남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약간 인간이 승리하고 막 그런 거라서 굳이 뭐 그 아는 서사를 봐야 하나 이랬는데 너무 많이 떠서 한번 봐보자. 이래서 어떤 주말 하루 틀었다가 거의 뭐 순삭되고 정신 차려보니 시즌 2로 이미 넘어가 있고 막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나쁘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영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주제가 이래서 네. 들고 왔습니다. 지금 넷플릭스에서 시즌 9까지 있고요. 시즌 10은 지금 방영을 하고 있대요. 저기 미국에서. 그래서 뭐 아직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 아마 끝나면 올라올 텐데 좀 걱정돼요. 이게 아직 너무 길어서 한참 남았는데 이게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또 언제든 내려갈 수 있잖아요. 좀 빨리 봐야겠네. 그래서 막 쫄리는데 이것도 많이 봐야 그치. 안 내려갈 것 같아서 아. 이제 영업을 하러 왔고요. 왓챠엔 없는 거죠? 네, 저기만 있어요. 아. 넷플릭스에만 있고요. 그 스토리는 사실은 또 약간 초반부는 뻔해요. 그냥 주인공이 이제 경찰관이거든요. 릭 그라임스라는 이제 경찰관 남자분이고요. 그 아내가 이제 로리 그라임스, 아들이 칼 그라임스 이렇게 셋이 가족인데 뭐 사랑은 하지만 당연히 싸우기도 하고 평범한 가족이에요. 근데 이제 릭이 하루는 이제 출동을 했어요. 되게 절친한 경찰 동료인 셰인이라는 경찰이랑 현장에 출동을 했다가 이제 범인들하고 총격전을 이렇게 빵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어쩌다가 이제 릭이 총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탁 이렇게 쓰러져서 병원으로 실려가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약간 혼수 상태로 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문드문 이제 사람들이 병문안 왔던 게 기억이 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릭이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병실에 아무도 없고 주변을 살펴보니 그 화분에 꽃이 이렇게 셰인이 병문안 올 때 들고 왔던 게 있었는데 그게 거의 이렇게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 뭔가 사람들이 안 오는지.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복도에 무슨 피칠갑 돼 있고 막 사람들이 죽어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 끝편에 막 피 같은 걸로 Do not open 막 dead people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혀 있고 안에서 막 문이 이렇게 흔들거리고 있고 막 손가락 이렇게 왔다 갔다 들었다 막 빠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일단은 경찰이니까 뭔가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단 불길해. 그래서 일단 집에 가야겠다. 이래서 막 거의 주섬주섬 이렇게 나와서 가는데 막 길거리 나갔더니 피칠갑이? 뭐 이상해 뭔가 막 피도 진짜 많고 뭐 죽어 있는 사람도 있고 막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걷고 있고 막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집까지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는 거야. 가족도 없고
그래서 뭐지 이러고 그냥 약간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니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가 삽으로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깼더니 세상은 이미 좀비로? 좀비가 발생한 지 한 110 며칠째 요 어. 정도 됐을 시기였고 기절을 그렇게 오래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동안 병원에 많이 있었던 거죠. 수술하고 난 뒤 아. 혼수 상태로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삽으로 맞아섰잖아요. 눈을 떴더니 거기 생존자들이 부자가 있어요. 부자 아들이랑 아빠가 있었는데 이제 릭을 발견하고서는 이제 좀비인지 민간인인지 모르니까 일단은 때린 거고 보니까 이제 뭐 딱히 물린 자국도 없고 이래서 그냥 아픈 사람이니까 살려줘야겠다. 어쨌든 자기와 같은 민간인이니까 릭을 이제 끌고 자기네 은신처에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병간호를 해가지고 릭이 깨고 릭한테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릭은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어쨌든 자기를 살려줬잖아요. 구해줬잖아요. 사실 오락가락해서 쓰러지면 물리면 끝인데 그래서 고마워하면서 이제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가요. 갔더니 막 짐이 다 약간 파헤쳐 있는 거예요. 집이 막 도둑 든 것처럼. 그래서 그 부자가 뭐 가족들 뭐 죽은 건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경찰관으로 딱 집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가족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어디 간 거야? 도망간 거다, 피신 간 거다. 음. 그래서 아 그럼 나는 가족을 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되고 그 거기가 약간 시골까지는 아닌데 작은 소도시였어요. 그 마을이. 근데 그 근처에 애틀란타가 이제 큰 도시로 가겠다. 그쪽으로 분명히 피신을 갔을 거다 이런 소문이 돈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하니까 이제 일단 이 부자는 못 간다 지금은. 그 이유가 이제 아내가 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주변을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치워야 되잖아요. 어쨌든 죽이기는 해야 되고 근데 도저히 이제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두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 너 먼저 가고 거기가 피신처가 있으면 자기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무전기를 나눠 갖고 릭은 떠나게 돼요. 결국. 그래서 이제 애틀란타로 가면서 애틀란타 갔더니 도시가 엄청 큰데 거기에 이제 막 좀비 떼가 이제 또? 시골보다 훨씬 많은 거죠. 왜냐면 도시니까. 미국 전역이 그렇게 됐나 보네. 네, 그래서 막 그런 좀비들하고 만나면서 막 피신 또 하고 그러면서 그 스티븐 연이 이제 나와요. 글렌이라는 역할로. 너무 좋아요. 글렌이 나오고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겪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을 찾아가면서 뭐 가족하고 실제로 만나기도 해요.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만나거든요. 되게 또 우연하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존자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자기들끼리 보호를 하기 위해 이제 거처를 당연히 옮겨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렇게 네. 할 이야기가 맞나? 시즌 10까지 그래서 나올 정도로? 왜일까 도대체. 근데 제가 스타워즈를 이번에 보면서 느낀 게 그 되게 긴 영화의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킹데드도 세계관 있어요? 것들을 따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 진짜 말 그대로 약간 판타지스러운 세계관이라면 워킹데드는 그런 종류는 아니지만 왜 좀비가 나왔을까? 여러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고 그 여러 커뮤니티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벌어지는 일 이런 것들이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그려져서 보는 맛이 있고 그리고 저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그냥 워킹데드면 마치 단순히 게임처럼 뭔가 세계 종말에서 좀비를 어떻게 처치하고 뭐 살아남고 피하지 이런 거인 줄 알았는데 막상 보니까 이거는 약간 선악의 문제라던가 뭔가 윤리적인 선택의 문제라던가 뭐 그 안에서 개인의 성장이나 혹은 흑화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모습이라던가 나는 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 막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좀비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은 물론 계속 나와요.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게 주된 서사나 이렇게 오락거리는 아닌 거죠. 그냥 사람들 간에 이렇게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각자가 인간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어떻게 그래도 지켜가는지 그리고 거기 그 릭이라는 친구가 아들이랬잖아요. 되게 어릴 때 그 사단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점점 클 거잖아요. 사춘기 소년이 되고 뭐 점점 클 텐데 이제 그런 연령대를 가면서 이제 애가 또 그런 사회나 상황에서 살면 또 어떻게 되는지나 뭐 부모와의 관계라던가 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거기서 또 연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한 명 한 명 좀 정을 두고 자꾸 이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누군가 만약에 죽게 되면 약간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또 잠깐 안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계속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응원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막 한편으로는 저 새끼 나쁜 놈이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죽어? 또 뭐 죽었을 때 또 느끼는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볼 법한 그런 질문들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리고 막 1편은 되게 또 단순해요. 이 구도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조금은 평소에 인간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남을 죽이면서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정의롭고 조금은 인간성을 지켜가며 존엄을 지킬 것인가 이런 선택의 문제를 되게 뚜렷하게 보여주거든요. 두 캐릭터로.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재밌고 근데 막 떡밥 같은 것도 좀 있고 뭐 당연히 추리나 이런 것만큼 크진 않지만 되게 그 인물들 파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 원래 나무위키 이런 거 보고 재밌잖아요. 근데 못 하겠는 게 이게 왜? 아직 제가 스포? 한참 남았으니까 스포 때문에 그래.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맞아. 한 번은 그냥 궁금해서 그 캐릭터별로 클릭했는데 클릭하자마자 첫 장에 현재 사망 이렇게 헐. 너무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뭐 그런 그 나무위키는 절대 보지 마시고요. 내가 왕자의 게임 스포를 너무 심하게 당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현재 사망을 그 위에다가 맞아 긴 시즌 그거 중요해. 인터넷 보면 안 돼요. 진짜 절대 보면 안 돼. 어떤 사람은 현재 행방불명 중 아 이런 진짜 거 싫어. 그 막 되게 충격적인 것도 많고 예를 들면 막 그 시기에 애를 낳았어. 애가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임신을 뭐 왜냐면 콘돔 구하기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그래서 애가 이제 생겨버렸어. 그럼 어떡할 것인가 막 이런 막 상황도 있고 시즌 1에서는 뭔가 약간 여성 캐릭터들이 그렇게 약진하는 캐릭터는 사실 없어요. 근데 그걸 자기들도 이 제작진들도 알고 있는 거지. 왜냐면 사실은 그런 세상에서 여성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생존자 그룹에서 여성들은 자꾸 집안일 빨래라던가 뭐 예를 들면 음식이라던가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남성들은 이제 되게 싸움을 하는 그런 집단이 되는데 막 거기서도 자조적으로 여성들이 얘기해 우린 빨래하는 사람이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극복이 안 됐거든요. 근데 시즌을 이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개 멋진 졸라 센 막 그런 여성 캐릭터도 나오고 막 여성 캐릭터들이 약간 각성하거나 변하거나 막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꼭 여성뿐 아니라 남성 캐릭터도 되게 각성하고 갑자기 막 사람이 악해지거나 뭐 주인공도 바뀌고 막 이런 요소들이 있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정말 중독적이에요.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아 그렇게 괴로웠죠 걸 그거. 처음 이거 봐서 청불이에요? 네. 청불. 부릴 수밖에 너무 무서워서 없어요. 못 보겠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연말에 이제 31일 날 있잖아요. 이거를 담아가지고 보는데 3일 하는 걸 못 봤어요. 정신 차리고 나니까 1시 몇 분이어서 2020년이네? 이렇게 될 정도로 워킹데드와 함께 새해를 워킹데드로 맞이하시는 새해를? 네. 강렬하네. 그러면 네. 그 글렌은 착한 애예요? 거기서? 난 글렌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서 요 포인트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선한 사람들이 있고 어쨌든 주인공 생존자 그룹에 있고 항상 좀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또 어떤 이유를 위해서는 조금은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하자면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죠. 근데 그래도 되게 기본적으로는 선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거였어요. 막 애틀란타에서 그 주인공 릭이 막 정신 못 차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되게 전략가로 나와요 글렌이. 그래서 막 애틀란타에서 어떻게 도망갈지 막 어디로 올라갈지 막 이 건물로 가야 되고 네가 여기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서 만나겠다 뭐 이렇게 처치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엄청 전략각을 짜요. 그러면 그거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중 한 명이 너 도대체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뭐 하는 애였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 피자 배달부였어요. 이렇게 근데 그런 요소가 너무 재밌고 호감이 가는 어떤 그런 캐릭터죠. 벌써 귀엽네. 귀엽죠. 너무 귀여워. 어떡해. 사랑에 빠졌군요. 재밌네요. 네. 창마가 추천해준 워킹데드 무려 시즌이 10개? 네, 10개요. 10개나 있는 언제 다 보냐. 워킹데드 영업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시즌 5까지 본. 시즌 뭐라고? 5까지 있는. 5까지 있는 음. 세훈님 영업을 들어볼게요. 네. 제가 가져온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미드고요. 뭐라고요?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 Person 오브 of Interest. 요주의 인물 정도로. 그렇군요. 네. 연말정산화에서 제가 한번 말했었는데요. 완전 푹 빠져서
봤었다고 아. 그거고요. 201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6년까지 방영을 했었고 에피소드가 자그마치 103개네요. 네, 왓챠의 와, 그거 언제 봐? 모든 103. 시즌이 올라와 있고 보게 됩니다. 이게 아주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왜냐면 강제를. 그 각본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동생인 조나단 놀란이에요. 이 두 형제 감독이 뭐 막 다크나이트, 인터스텔라 등등 약간 쫄깃한 영화들 많이 만드는 사람들인데 그런 분이고 들어가야지. 또 배경이 9.11 테러 이후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9.11 테러가 이제 뭐 한국인들에게는 크게 막 안 다가올 수도 있는데 미국인들에게는 약간 엄청 큰 세월호, 그 트라우마죠. 세월호에 맞먹는 뭐 그런 트라우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9.11 테러 이후에 정부가 국민 감시를 좀 심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감시가 강화된 상황에서 몰래 자경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시즌이 진행되면서 이 자경대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더 큰 이야기와 음모가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면서 스케일이 엄청 커지고 몰입도가 이제 엄청나지는 큰 드라마고요. 저는 막 되게 긴장감 큰 에피소드들 막 보면 막 다리 막 달달달 떨면서 보고 막 이러는데 되게 팬덤도 되게 많고 인기가 좋은 드라마인데 저는 뭐 이렇게 막 팬이라고 하긴 뭐 그래서 팬분이 보시면은 들으시면은 좀 약간 민망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어디서 만든 거예요? CBS에서 방영했어요. CBS에서. 이게 오프닝을 틀면은 주인공 중 한 명이 나레이션을 이렇게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줘서 그냥 나레이션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뭐 바로 당신은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정부는 비밀리에 당신을 감시하는 머신을 만들었다. 가지고 있다. 왜 아냐면 내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이야. 근데 왜 밝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 테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머신이긴 한데 그 머신은 우리 모두의 범죄를 예측할 수 있다. 당신같이 되게 완전 보통인 사람의 아주 작은 범죄까지. 그래서 정부는 이걸 무시하려 하지만 우리 생각은 다르다.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피해서 비밀스럽게 일을 하고 당신은 우리를 못 찾을 거야. 근데 당신이 피해자든 가해자든 숫자가 뜨면 우린 당신을 찾아낼 것이다. 약간 이런 되게 간지나게 막 두두둥 하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이렇게 우당탕탕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 드라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캐릭터 각자가 아주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시즌이 지나가면서 변화하는 거를 지켜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어요. 일단 공통점이라고 하면 다들 신분을 숨겨야 되는 상황이고 되게 몰래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각자 스페셜리스트 약간 거의 먼치킨급의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고 이 캐릭터들을 다 설명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주인공급만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프닝 나레이션을 하는 인물 그러니까 머신을 만든 사람이 해롤드 핀치라는 중년의 남성이에요. 드라마의 아주 제일 큰 축이고 이야기가 거의 막 태초에 핀치가 머신을 만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거의 이런 식의 이야기라서 저는 이게 핀치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진짜 재미있게 봤는데 일단 핀치는 완전 천재 개발자예요. 프로그래머인데 그거 외에는 나이도 모르고 신분을 아예 몰라요. 이름도 핀치가 본명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쓰고 모든 게 의문이에요. 단지 돈이 너무너무 천문학적으로 많고 뭐 약간 부럽네요. 최초의 해커일 수도 있다는 막 그런 되게 간지나는 막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체적인 제약이 있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고개를 완벽히 못 돌려요. 그래서 막 곁눈질로 얘기하고 그리고 발을 또 절어요. 되게 과거가 궁금해지는 막 그런 설정이죠. 그래서 약간 드라마 안 본 상태에서 핀치의 딱 그런 외형을 보면은 아니 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인기가 좋고 주인공이라는 거지? 약간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썸네일을 보면은 이제 점점 보게 되면은 진짜 핀치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정말 너무 핀치가 너무 좋고 짠하고 귀엽고 아무튼 막 이게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배우들 연기를 너무 잘하고 이제 그런 큰 주인공이 한 명이 있고
또 이 핀치가 만든 머신이라는 인공지능이 또 되게 드라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시스템이에요. 약간 알파고처럼 모니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외형이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모든 모니터 있잖아요. CCTV, 뭐 폰, 뭐 카메라 뭐 이런 걸 다 접속해서 다 볼 수 있는 거야. 중국 같아 뭔가. 약간 인터페이스 약간 비슷하네. 아무튼 그리고 다 접속해서 사람들의 이런 뭐 관계를 시뮬레이팅을 해가지고 테러를 일으킬 만한 상황이나 사람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 그냥 예측을 해서 이렇게 결과로 하는 거지. 뭐야 이 인권 침해. 그래서 저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약간 시대에 떨어지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빠져들면서 아니 이제 뭘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테러를 막기 위해. 이후로 9.11 이후로 이제 그 트라우마가 위험을 아예 생기면서.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겠지. 근데 진짜 너무한데? 왠지 근데 실제로도 그럴 것 있을 같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미 중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픽션일까? 약간 그런 재미가 있어요. 아무튼 대신에 이제 큰 테러 수준이 아니면은 그냥 자잘한 범죄 같은 거는 그냥 위협이 아니라는 또 식으로 거르겠지. 걸러서 그 정보를 없애버려요. 아예 삭제를 해. 완전 삭제를. 그냥 필요 별로 안 없으니까. 중요하니까. 그거 모으면은 피가 그러니까 되고 살이 되는 거 아닌가? 사실 뭐 사생활 침해가 될 수도 있고 뭐 이유는 많겠지만 아무튼 그런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그래서 큰 테러가 아니면 그냥 오늘도 세계는 평화로웠다. 나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머신의 관리 권한을 아예 정부한테 넘겼어요. 핀치가 넘겼는데 어떠한 동기로 인해서 그런 작은 범죄에 휘말릴 그런 정보들을 몰래 빼서 자기가 맡고 있는 거야. 그럼 일반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그쵸? 보고 있구나 그렇게. 그리고 자기가 몸이 조금 이제 움직이기 힘드니까 행동 대원급의 약간 용병 구하는 식으로 구한 사람이 이제 존 리스라는 전직 CIA 요원이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잘생겼거든요. 진짜 개 잘생겼어. 처음에 되게 노숙인처럼 막 이렇게 후줄그레하고 나오다가 한번 이제 빡 그루밍을 하고 나오는 때가 있는데 그때 헉해요 진짜. 한번 봐보세요. 아무튼 수트를 입고 기본적으로 수트를 입고 활동을 해가지고 약간 그를 쫓는 경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맨인더스트라는 그런 뭐 약간 홍길동 같은 그런 별명으로 불려요. 그러니까 뭐 되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근데 설정은 이런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눈에 너무 잘 띄어. 세상에. 약간 그런 유머스러운 그런 게 있고 변장을 하면 안 들켜야 되는데 너무 잘생겼으니 눈에 띄어. 변장을 할 때마다 역시나 미모가 빛나는 건가요? 약간 그래서 뭐 그런 사소한 설정들이 있고 일단 그 둘이 투톱으로 사건을 해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존 리스도 뭔가 과거는 되게 많은 사람인데 저는 이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일반 사람들 중에서 좀 사고를 칠 만한 걸 분류해서 그 사람들이 사고를 안 치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도 뭐 이렇게 거리는 평화로웠다 뭐 이런 정도로 하는 거죠. 막 좀도둑 이런 것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도둑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더 큰 일에 휘말릴 예정이었다던가 약간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경중을 알 수가 없어요.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재미들이 있고 또 이 둘 외에 그 시즌이 진행될수록 더 큰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또 동료들이 모여서 한 5명 정도가 이제 한 팀이 되는데 부패한 남자 경찰과 핀치랑 약간 비슷한 여자 해커랑 또 존과 비슷한 또 전직 CIA 여자 요원 이렇게 5이서 사건을 해결을 하고요. 또 감초 역할을 되게 톡톡히 하는 조연들도 엄청나게 많고 저는 해커 캐릭터를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뭐 설명하기에는 스토리에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주 귀엽고 잘생긴 개도 한 마리 팀원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이게 제가 사실 되게 인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시즌 1을 틀었는데 시즌 1은 살짝 뭔가 계속 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둘 다 능력이 너무나 출중해서 사건을 너무 해결을 잘하는 거야. 척척척척 이렇게 해서 시즌 2는 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즌 1 마지막쯤에서 그렇게 천재인 핀치를 진심으로 당하게 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그걸 계기로 그 출중한 캐릭터들이 점점 궁지에 몰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너무너무 이제 긴장감 넘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토리가 예측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뭔데 이러면서 제가 다음 편 계속 누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좀 빠져 살았었고 이게 약간 긴장감이 되게 쫄깃쫄깃한 드라마인데 일단 신상이 드러나면 안 돼요. 자기를 쫓는 사람들이 누군가는 계속 쫓고 있어요. 드라마가 진행되는 데는 약간 워킹데드에서 좀비들이 계속 그런 거 노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범죄를 막아야 하는지라 약간 짠함이 있어요. 약간 장비들도 뭐 물론 최신 기계겠지만 뭔가 약간 뭔가 안 좋아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시즌이 갈수록 그 옥죄어오는 스케일이 커지고 그 주인공들이 계속 위에 압박을 받는데 이것도 약간 보잭 호스맨 보듯이 언제쯤 저 사람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인가 자기들의 원하는 목적을 이룰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엄청 이제 그 정이 좀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 가면은 무슨 뭐 서로가 서로 구하려고 목숨 바치려고 그러고 저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막 일본 식민지 시대 독립영화 독립투사들 영화 보면 약간 그런 감정 뭔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감정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그런 미드에서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 머신이라는 존재인데 보통 인공지능 나오면은 인공지능은 뭐 인간처럼 될 수 있고 뭐 인간과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뭐 인간을 위해서 태어난 것인데 인간을 공격하고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식상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 드라마는 핀치와 머신이라는 관계에 조금 집중을 해요. 핀치가 머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아빠와 뭐 자식 같은 개념인 건데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짜여진 알고리즘 코드로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각본이 너무 잘 짜여가지고 마치 어린 아이를 보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화면은 계속 코드, 인터페이스 막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퍼센테이지만 이렇게 뭐 나오고 그래서 그게 전 너무너무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몰입이 쫙 되면서 그래서 그런 머신의 변화 그리고 머신의 사고하는 거 뭐 이런 걸 보는 재미가 너무너무 좋았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진짜 여태까지 본 드라마 중에 최고의 에피라고 뽑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시즌 4까지 좀 보시다 보면은 그 오로지 머신의 시선으로 모든 화를 이끌어가는 화가 나오거든요. 모든 게 이제 머신의 그 모니터의 인터페이스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코드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데 저는 그거 진짜 너무 숨도 못 쉬고 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즌 4의 그 에피소드를 위해서 시즌 4의 모든 내용을 봐도 괜찮다. 거의 그 수준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미장센 컨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컨셉 좀 가져왔는데 이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이게 핀치가 되게 최신 뭔가 선구자 같은 사람인 거죠. 현대 문명을 다 만들어내고 뭐 이런 사람인데 되게 아날로그스러워요, 사람이. 되게 엄청 비싼 고급 양복을 입는데 엄청 클래식한 거 있죠. 막 양복 입는 법 이거를 완전 다 지켜서 하고 막 구두도 막 이런 거 다 하고 뭐 명화를 엄청 좋아한다거나 하는 뭐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 잘 섞여 있거든요. 그리고 핀치가 그런 컴퓨터들을 놓고 뭐 일을 하는 장소가 완전 오래된 고도서관 책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 아무도 보지 않는 뭐 그런 거 그리고 이게 스토리상에서도 올드 앤 뉴로 이제 대립될 만한 전개가 나중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대비가 전 되게 좋았어요. 되게 완전 심장 쫄깃쫄깃하게 되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저는 꼭 시즌을 끝까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게 이 드라마가 인기가 너무너무 좋긴 했는데 오래되는 드라마 좀 안 좋은 게 제작사나 아무튼 뭐 중간에 변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즌이 뒤로 갈수록 약간 인기가 좀 떨어지고 제작사나 뭐 아무튼 뭐 트러블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로만 이제 본 얘기지만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된 드라마는 아니래요. 팬들의 얘기에 따르면. 근데 저는 그냥 시즌 5를 끝내고 봤을 때도 제작진이 이 드라마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 커서 최선을 다해서 끝낸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정이 막 느껴지는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 시즌 5까지 끝까지 봐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긴 시리즈 단점이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워킹데드도 한
4, 5 이런 데서 이탈 엄청 많았대요. 아. 좀 인기도 많이 떨어지고 뭐 욕도 많이 먹고 막 그렇다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이게 막 시즌이 길면 캐릭터들도 어떤 변수에 의해서 사라지고 맞아. 들어오고 막 하는 게 레아 있잖아요. 공주처럼 사망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실제 드라마도 배우가. 그런 게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큰 세계를 느끼기 위해서 꼭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세윤님이 추천해주시는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였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칠봄이 가져온 건 좋습니다. 무엇인가요? 저는 와카코와 술이라는 이거 예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거 제재가 잠깐 나왔을 때 아. 그거 들고 오는 거 아니냐고 했었는데 음. 그때는 그건 안 들고 왔고요. 지금 오늘 다시, 들고 왔네. 네, 오. 들고 왔습니다. 이거는 그 왓챠에서 볼 수 있고 시즌 1부터 4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는 긴 시즌의 드라마를 진짜 보진 않는데 이거는 그냥 무리 없이 한 화에 20분 정도라서 그냥 무난하게 계속 봤었던 것 같고 지금은 근데 왓챠에서 3, 4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곡히 지금 요청을 드리건데 원투 어떻게? 원과 투를 그러니까 얼른 가져와라. 저는 네이버랑 그 아. 통신사 어플을 통해서 봤는데 아. 왓챠 넷플릭스 관계자 여러분께서 제발 제발 좀. 원투도 올려주셨으면 하는 3, 4만 올려준 것도 뭐야? 그러게요. 일일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올라와 있었대요. 근데 어. 사라졌나 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그걸 본다면 네. 관계자 여러분이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지금 예. 다들 들으신 분은 다들 마음속으로 기도 한 번씩 해주시고. 솔직히 네. 관계자 한 명은 듣고 있지 않을까? 제발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제발 맞아. 좀 해줘요. 그거 비싼가요 많이? 좀 해주시고 네. 이거는 만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어. 그냥 이름만 딱 들어도 쉽게 말해서 고독한 미식가의 여자 그리고 술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벌써 흥미로워. 네, 저는 그러게. 사실 근데 술이라니. 예, 고독한 미식가보다 좋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그 주인공 와카코는 그냥 퇴근 후에 맛있는 음식점에서 혼술을 하는 게 유일한 행복인 26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래서 보는 내내 저랑 되게 닮았다는 생각을 했고 사실 그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고로는 누가 봐도 엄청 맛있는 술 안주를 술 없이 맞아. 밥 술을 안 반찬으로 마셔. 그러니까 먹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너무 좀 찝찝하달까? 그런 맞아. 느낌이 뭔가 들었거든요. 항상 부족한 느낌. 그러니까 전혀 어떤 그냥 우롱차만 맨날 항상 먹는 맞아. 그런 분인데 그런 고독한 미식가를 약간 비틀듯이 와카코와 술 시즌 1 첫 화에서 연어 소금구이를 먹거든요. 근데 옆에서 개 맛있겠다. 그러니까 사케랑 같이 쫙 먹는데 아, 옆에서 저 밥 반찬으로 먹을 거라고 밥을 시켜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연어를 밥 반찬으로 먹는 게 말이나 되나?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그 손님을 속으로 까요. 그래서 그런 씬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통쾌했고 진짜 근데 이건 노렸다. 근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좀 재밌었던 게 이 드라마가 일본에서 페미니즘 드라마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여자 나와서?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아니 봐봐요. 일본이 되게 혼밥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자는 예외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그 규동집이 되게 많잖아요. 충격적이다. 그 일본 사이트에 보면은 저 여자 혼자인데 규동을 너무 먹고 싶어요. 혼자 규동집에 가도 될까요? 이런 게 고민글로 올라온 뭐야? 거예요. 근데 그 되게 답변도 웃긴 게 여자 혼자 규동을 먹는 건 참 쉽지 않죠. 최대한 여성스럽고 예쁘게 차려입어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게 답변으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에 예전에 잠깐 살았었지만 그때를 떠올려 보면 뭐 일반화할 순 없지만 카페에서 혼자 점심을 먹어야 하는 되게 여성들을 위해서 예쁜 샌드위치와 팬케이크 점심 세트 이런 식으로 좀 팔고 와. 그 뭔가 예쁜 칵테일 여성을 위한 와. 정말 예쁜 와인 이런 것들을 팔았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 그래서 국밥 먹고 싶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저는 맨날 친구랑 가야 된다면 좀 뭐 국밥 나 그러니까 최악인데? 친구들이랑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이 와카코와 술은 진짜 이런 그리고 약간 혁신적이었겠다. 그쵸 이런 컨셉 사회에 자체가. 반기를 든 거죠. 어. 그 와카코와 술이. 게다가 그러게. 술까지도. 그러네. 게다가 술이야. 네, 그래서 뭔가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사케를 혼자 이렇게 캬 먹는 사케가 전유물이었다고? 그런 거를 좀 여성으로 옮겼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그렇네. 것 같고 그리고 또 좀 생각해볼 만한 게 극 중에서 와카코가 남자친구가 있는 걸로 나와요. 근데 한 번도 등장을 안 하고 그냥 메시지로만 와카코 뭐해 이런 식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남자친구가 있어도 여자가 혼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그래서 일본 사회가 그런 사회였나? 어떤 포인트인지는 좀 알 것 같아. 한국에서도 근데 맞아. 뭔가 술집 같은 데나 이런 거 남자친구 없는 여자만 약간 올 것 같다고 맞아. 생각을 하니까 맞아. 약간 뭐 좀 기구한 사연이 있거나 맞아. 아니면 되게 뭐 놀러 가는 아니 오히려 꼬시려고 맞아, 뭐 맞아. 뭔가를 하려고 약간 그런 느낌인데 맞아. 그래서 사실 한국 사회도 막상 남자친구 있어요 이러면 남자친구 근데 여기 오게 해줬어요? 맞아. 맞아. 조금 그런 게 있지. 그리고 막 국밥 한 그릇 뭐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해가지고 여자가 소주 한 병. 맞아. 맞아. 그런 게 좀 생각이 좀 들었고, 아니 그건 그런데 이게 페미니즘 드라마라고 일본 사회에서 칭해지기는 하나, 그래도 2019년에 나온 그 시즌 4에서도 되게 좀 성차별적인 단어 아니 그 대사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통마늘구이를 먹고 싶은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당황을 했었던 게 마늘은 냄새가 나는데 먹고 싶다. 여자가 이래도 되는 걸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그 뭐 다 먹고 집에 갈 건데 무슨 뭐 어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20년에 그 시즌 5가 나온대요. 그래서 네. 좀 개선이 됐으면 그치 그 사이에 많은 또 그 그러네. 내부에서 바람이 그쵸. 있었잖아요. 그래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거기서 제일 좋게 봤었던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시즌 3 첫 화예요. 와카코가 신입사원 교육을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고 싶고 같이 일을 하고 싶어서 엄청 많이 한 번 여러 개를 엄청 시켜요. 근데 신입사원이 약간 버거워하고 있고 옆에서 동료들이 아유 어떻게 그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와카코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도 힘들었다 이러면서 자기가 단골 집으로 가던 그 술집을 가죠. 그래서 가서 거기서 되게 맛이 잘 배어 있는 돼지고기 조림을 시키는데 맛있게 먹고 있다가 아까 내가 회사에서 무슨 잘못을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장이 무슨 일 있었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이건 에피소드 하나니까 끝까지 뭐 말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했는데 그러자 아무튼 이렇게 뭐 그러자 그 와카코가 그 돼지고기 조림이 너무 맛있어서요. 그냥 이렇게 하니까 사장이 말해요. 몇 시간 동안 정성 들여 끓였다. 서두르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맛을 내려면 시간이 드는 법이다. 이렇게 딱 이걸 듣고 내일부터는 여유를 갖고 신입사원을 가르쳐줘야겠다. 내가 너무 신입사원이랑 기대가 너무 크고 조급해서 너무 많은 걸 가르쳐줬구나. 다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좀 회사에서 인턴분들이랑 협업하는 일이 되게 많은데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몰아치시나 봐요. 예, 아니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양한 술을 마시는 모습이 되게 매력적인데 그 안에서도 직장인으로서의 애환을 술이랑 안주로 잘 풀어내거든요. 그런 스토리 라인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회사 생활의 힘듦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거를 봤으면 좋겠고 이게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이 와카코의 설정만 알면은 사실은 그냥 순서 없이 아무거나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주와 잘 어울리는 카레 뭐 이런 게 에피소드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심심할 때 메뉴판 보듯이 그러네. 오늘은 카레를 보고 싶네 이러면서 보고 오늘은 뭐 꼬치를 보고 싶네 이렇게 재밌다. 보시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좋다. 여러분도 그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고독한 미식가도 네. 보면 사실 그 밥 먹는 장면에서 엄청 그것만 쭉 보여주잖아요. 네. 맛있게 요리를 먹고 막 그걸 메뉴를 막 클로즈업도 했다가 네. 막 먹는 모습 클로즈업하고 보통 이제 이렇잖아요. 맞아. 이것도 그 다른 거 없이 술 마시면서 안주 네. 먹는 장면이 쭉 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나오는데 좀 고독한 미식가랑 다른 거는 조리하는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되게 많이. 네, 이런 식재료를 사용해서 이렇게 조리를 한 정말 좋은 안주를 내가 진짜 잘 맞는 술과 먹는다 이러면서 그 술과 안주의 페어링이랄까? 그런 마리아주를 되게 막 너무 잘 맞아 역시 막 이런 느낌을 보여줘서 고독한 미식가는 단순히 그냥 음식이 정말 맛있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 음식을 정말 잘 만들었고 이 술과 안주가 정말 잘 맞는다라는 거를 덧붙여서 보여주죠. 그리고 회사 생활 얘기도 좀 나오고. 예.
제가 이거 재밌어 보인다. 예, 드라마- 메뉴판 같은 그 에피소드 구성이 너무 재밌다. 맞아. 그러게. 거기 뒤에서 제가 맨날 막 제가 좋아하는 거 막 먼저 찾아보고 음. 그거 먹으면서 봐도 재밌겠다. 그러게. 그 메뉴를. 어. 다들 거기 막 왓챠 이게 왓챠에 올라와 있으니까 리뷰 보니까 오늘도 뭐 와카코와 함께 같이 술을 즐긴다. 너도 나랑 엔겔 지수가 똑같구나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고 싶었죠. 저도 엔겔 지수가 높은 편이라. 맞아. 왓챠는 진짜. 그런 후기가 있지. 맞아. 맞아. 재밌어. 넷플릭스도 좀 후기 좀 맞아. 보게끔 해줬으면 남이 좋겠어. 남긴 후기 너무 보고 싶은데. 그니까요. 애플도. 와카쿠와 술, 왓챠에서 볼 수 있는 추천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볼 게 너무 많아서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긴 시즌의 왓챠 넷플릭스를 추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겨울에 콘텐츠 보기 진짜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집에서 따뜻하게. 네, 따뜻하게 보일러 틀어두시고 긴 시즌을 귤 까먹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또 긴 시즌에 추천하고 싶은 드라마가 있으시면 저희 댓글에 많이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둥.